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신은미 강사입니다. 지금 보니까 오늘 학원에서 만났던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처음 얼굴 보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네요. 이 사람이에요. 잘 못 알아보겠지만, 그리고 점수는 요 점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27점. 다른 점수에 비해서 사실 지금 100점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100점 기준으로 만들었을 때 리딩의 점수가 제일 높아요. 그죠? 이 점수가 왜 높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 점수를 좀 빠르게 쉽게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릴 건 리딩 27점 플러스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27점 위로 맞으셔도 괜찮아요. 맞아볼까? 자, 봅시다. 자, 27점 위쪽으로 받을 건데요. 일단 토플 리딩은 27점 이상 맞아야 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27점 이상 맞아야 한다. 맞으면 좋다, 맞아야 한다. 맞아야 한다. 왜? 왜? 대답 한번 해볼까요? RC가 가장 쉽기 때문에? 아니에요. No!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리딩이 사실 구문으로 보면 제일 어려울 수도 있어요. 복잡한 구문도 많이 있고 읽어야 될 것도 많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한국인은 원래 RC를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인인데 못하는 사람 되게 많이 봤는데 그지? 이것도 아니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RC는 모든 영역의 기본이므로 RC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영역에서도 점수가 나오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리스닝이 잘 안 돼서 신학 선생님한테 가서 상담을 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러실걸요. 만약에 제 점수가 13점이에요. 그러면 리딩 선생님한테 다녀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지금 기본적인 이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 들어봤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단 리딩이 돼야 다른 것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리딩 공부를 하세요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 리딩 공부했어요 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자, 뭘 공부할까요? 뭐 공부할까요? 그죠? 보캐블러리 공부를 해요. 그죠? 자, 읽어볼까요? 보캐블러리 공부는 곧 RC 공부이다. 맞아요? 맞나요? 자, 보캐블러리 공부는 리딩 공부는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누구한테는 보캐블러리 공부가 리딩 공부가 될 수가 있긴 해요. 언제? 내가 아직 20점을 못 넘었어. 그래서 이제 영어를 딱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글을 읽는데 까만 게 전부 다 이렇게 읽혀. 그래서 내가 글을 한 문장을 넘어가기 힘들어요. 이럴 때는 리딩 공부하고 보캐블러리 공부가 비슷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27점을 맞으려고 한다면 사실은 보캐블러리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 부탁은 하나 드리고 싶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보캐블러리 공부는 영어 공부다. 그러니까 영어 공부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을 다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게 돼야 읽히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말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쵸? 그런데 리딩에서 원하는 보캐블러리가 좀 더 크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쓸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단어보다 자기가 보고 눈으로 봤었을 때 이해가 가는 단어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자주 빈번하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오늘 가실 때 아마 보캐블러리 책은 아니고 뭐 주신다 그랬죠? 그죠? 받아가세요? 제가 썼어요? 네, 제가 썼는데 내일 모레 나왔나요? 아직 내일쯤 출판이 되는 것 같긴 하던데 나중에 사서도 봐주세요. 네, 되게 열심히 만들었어요.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걸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일단 영어 공부다. 요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같이 읽어볼까요? RC 영역은 크게 몇 가지요? 자, 리딩 문제 유형은 몇 개예요? 혹시 아세요? 9개 내지는 10개로 나눠요. 그죠? 근데 저는 2가지 영역으로만 나눌 거예요. 2가지로 나눠서 수업 시간에도 2가지로 가요. 일단 2가지 영역을 보시면 첫 번째는 읽기 영역이 있고 두 번째는 유형 영역이 있어요. 읽기 쪽에서 들어가는 게 팩트라든가 네거티브 팩트, 인퍼런스, 레퍼런스 같은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보통 한 문장의 정확한 해석을 원하는 거예요. 반면에 유형으로 들어가는 애들이 좀 더 어려운 문제들. 읽어볼까요? 뭐뭐 있나? Sentence simplification, rhetorical purpose, insertion, summary,
category chart. 요런 애들은 전부 다 유형 영역이에요. 어려운 부분을 유형으로 나눠드린 건 이유가 있어요. 해석은 한 문장 잘 보면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어려운데 이걸 해석을 하려고 하다가 보면 오히려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유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출제 의도를 제대로 아시면 돼요. 리딩 영역, 읽기 영역에서는 해석의 정확성을 보지만 유형 영역 같이 읽어볼까요? 유형별 포인트를 확인한다. 이 유형은 어떤 게 정답이고 이 유형은 어떤 게 오답이야. 이런 유형화된 패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패턴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기가 더 쉽다. 문제만 빨리 푸는 게 아니라 사실 중요한 건 맞춰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여기 정답의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여기에다 집중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유형 영역으로 들어가면 일단 읽기 영역은 뭐 이런 디테일을 보는 건데 유형으로 가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운 영역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유형별 원하는 답의 패턴을 좀 암기를 해보자. 자, 이쪽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캐테고리 차트는 3점, 4점 나오지만 시험에서 거의 못 만나요. 여러분들이 리딩에서 점수 배점이 가장 높은 건 뭐죠? 서머리. 서머리는 2점이에요. 그죠? 2점짜리 서머리 문제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여기가 오늘의 메인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서머리 유형 분석인데 여러분들 오늘 핸드아웃 받으셨죠? 핸드아웃 받았으면 거기에 지문이 있을 거예요. 그죠? 지문을 한번 읽고 서머리 문제를 맞춰볼까요? 제가 시간을 5분을 드릴게요. 자, 시작! 그만. 어디까지 읽었어요? 한 두세 줄 넘어갔나요? 그지? 이렇게 읽어서 시험 문제를 접하게 되면 사실 제가 지금 몇 분 아니고 조금 읽다가 끝났죠? 계획적으로. 그지? 5분을 들여도 사실 잘 못 풀고요. 그리고 풀라고 해도 항상 이런 게 있어요. 서머리는 2개 맞고 하나 틀리고 풀어도 2개. 찍어도 2개. 그래서 잘 못하면 그냥 찍어 이래요. 왜? 찍어도 2개는 맞으니까. 근데 우리 2점 받고 싶잖아요. 그죠? 2점을 받으려면 그러면 좀 패턴으로 접근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패턴으로 접근해볼게요. 자, 일단 서머리 문제의 유형을 좀 가보면 제가 질문 먼저 하나 드려볼게요. 서머리 문제가 딱 보면 이렇게 디렉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문장이 하나가 있거든요. 자, 어느 게 이 문제의 문제인가요? 위에 하얀색이 아니면 밑에 노란색이야? 하얀색. 맞아요? 노란색 아니야? 오늘 수업을 제가 이걸 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자꾸 노란색이라고 하네. 하얀색이라고 하네. 수업을 잘 들으셔서 그래요. 노란색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서머리 문제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서머리 문제는 이게 아니라 위에예요. 위에만 잘 이해를 하신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가 보여요. 자, 문장을 한 문장씩 읽을 거예요. 위에서부터 디렉션시 옆에 시작. On introductory sentence for a brief summary of the passage is provided below. 자, 해석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 돼 있어요? Of the passage. 지문의 a brief summary. 짧은 요약을 위한 introductory sentence. 소개 문장이 아래에 어디 갔어? below에, 아래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introductory sentence예요. 주제문이에요? 문제예요? 지금 내가 question 줬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죠. 뭘 제공했다고요? 서론이에요. 그죠? 서론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complete the summary. 잠깐 여기. 완성하세요. 이게 문제예요. 그죠? 자, 가봅시다. 시작. By selecting the 3 answer choices that express the most important ideas in the passage. 뭘 찾으래요? 가장 중요한 건데 얘랑 비슷한 것 3가지 찾으래요? 아니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 찾으래요?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문을 다 읽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죠? 지문에서 찾으라고 하니까.
근데 지문에서 중요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영역이 따로 있어요. 어디에 지문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나요? 산재돼 있나요? 아니에요. 그죠? 서론은 맨 밑에, 본론은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론은 밑에 쪽을 보시고 본문은 앞쪽을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어요? 근데 서론은 내가 밑을 안 봐도 돼요. 왜? 그렇지! 나와 있어요. 여기 얘가 서론을 제시를 해줬죠. 그러니까 나는 얘를 보면 돼요. 이해 가셨어요? 그럼 서론 안 보고 본문에서 앞쪽을 잘 보면 서머리 문제 찾기가 쉽다. 근데 서머리는 사실 되게 큰 선물을 하나를 더 줘요. 자, 우리 아직 안 읽은 문제 있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Some answer choices do not belong in the summary. 어우, 잘못 들어갔다. belong가 아니고 belong in the summary. 서머리에 안 들어갑니다. 이거 무슨 얘기야? 오답이란 얘기야. 그죠? 왜 오답인가 해봤더니, 자, 가봅시다. 시작. Because they express ideas that are not presented in passage. 뭐예요, 그러면? 지문에 안 나왔어요. 지문에 안 나온 게 뭐죠, 여러분? 지문에 안 나왔어. 안 나온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읽지도 않았는데? 요거 일단 기억해 놓을게요. 지문에 안 나온 게 뭔지. 자, 안 나왔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볼까요? Or minor ideas in the passage. minor는 뭐야? 지문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근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죠. 누가 마이너예요? 그지? 디테일 또. 예시 또. 고마워. 자, 이제 오늘 수업에서 배운 거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자, 보통 디테일, 예시 이런 건데 사실 선생님 저 디테일이 뭔지 안 보여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라고 하는 건 뭘 말해주냐면 쉽게 말하면 단락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아까 중심 내용은 어디 있다 그랬었죠? 앞쪽에. 반 잘라서 앞쪽에. 여기가 중심 내용이면 마이너한 애들은 이 밑에 쪽에 있는 애들. 끝에 달랑달랑 달려있는 애들. 일단 위치상으로도 좀 달라요.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마이너한 애들의 또 다른 특성.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문제 보시면 디렉션즈 옆에 여기 종이에 정답 패턴, 오답 패턴 이렇게 적혀 있죠. 자, 오답 패턴에다 좀 적어 볼게요. 오답 패턴에다가 크게 2개만 적을게요. 숫자. 숫자. 뭐예요? 숫자는 왜 오답으로 들어가냐면 언제 우리가 수를 말해주냐면 퍼센티지라든가 연도라든가 어떤 세부적인 사항을 말할 때 주로 숫자를 써줘요. 그래서 오답 패턴으로 들어간 첫 번째 숫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문자. 대문자 뭐예요? 누군가의 이름을 제시할 때. 그죠? 이름을 왜 제시하냐면 이름은 거의 대부분 예시예요. 사람 이름을 제외하고. 실험 지문에선 사람 이름이 좀 중요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연구자가.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일단 대문자는 다 예시로 들어갈 수 있다. 요 두 가지를 일단 기억을 해놓고 요런 애들이 마이너야. 우리 아직 뭐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었냐면 not presented는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일단 마이너도 알았었고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풀까? 자, 푸는 방식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 서머리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포인트가 한 가지가 보이는데 여기 가기 전에 여러분들 프린트 잠깐 볼게요. 프린트 가서 보시면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봤었던 디렉션 있는 칸이 보이시나요? 그죠? 거기 밑에 geothermal energy 요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Geothermal energy from the earth can be used by humans in various ways 해놓고 밑에 네모칸 있고 점 3개 있죠? 얘가 사실은 원래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네모칸 안에 큰 네모칸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요 문장이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동그라미 3개를 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서론 줬으니까 네가 본론 3개 만들어서 짧은 서머리 문단을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러면 나한테 서론을 줬어. 서론은 되게 좋은 애예요. 그죠? 왜? 서론이 뭐죠? 작가가 난 앞으로 글을 어떻게 쓰겠어? 뭐에 대해서 어떻게 쓰겠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머리 문제를 풀 때 2가지의 클루를 드리자면 첫 번째는 지문의 제목을 보세요. 제목 뭐라고 돼 있어요?
uses of geothermal energy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 서머리 이 제목은 진짜 좋아요. 왜? 앞에 use라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uses라고 들어갔죠. 그러면 이 글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다? geothermal 에너지의 활용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맞아요? 활용이 몇 가지가 나올까? 아마 3가지 나올 것 같아. 이해 갔나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서머리 서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얘가 uses가 안 나오고 그냥 geothermal energy라고 등장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뒤로 넘어가 서머리를 가서 보시면 서머리 아까 우리가 읽어봤죠? 뭐라고 적혀 있어요? geothermal energy라는 것이 혹시 geothermal energy가 뭔지도 모를까봐 뭘 다시 한번 줬냐면 from the earth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땅에서 얻어내는 에너지야. 이해가셨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열 같은 에너지를 말해요. 그래서 땅에서 얻어내는 에너지. 그래서 서로 문장은 혹시 내가 모르는 소재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일단락을 읽지 않고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알려줘요. 됐어요? 그래서 이 땅으로부터의 geothermal 에너지라는 것이 can be used. 또 뭐가 보여요? 사용, 활용될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in various ways.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사용법 여러 가지 얘기하겠구나. 잡혔어요? 그죠? 그러면 사용법을 여러 가지를 잡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지문을 읽으시면 되는데 자, 질문 한번 드려서 요거에 따라서 수업을 해드릴게요. 찍는 거 알려드릴까요? 푸는 거 알려드릴까요? 찍는 거부터 알려드릴까요? 좋아요. 그러면 찍는 것부터 갑시다. 우리는 이렇게 항상 쉬운 걸 더 좋아해요. 그지? 편하게 가도 점수가 나면 되지 뭐. 그지? 대신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사용이란 단어가 중요하고 누가 중요했었어요? geothermal energy라는 게 중요했어요. 그죠? 그러면 선택지를 읽을 때 요 애들이 들어가 줘야 돼요. 누구하고 누가? geothermal energy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사용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우리 첫 번째 A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There are environmental risks associated with geothermal energy, and its use is currently limited by type and geography. 자, 여기 geothermal energy 나왔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나와 있어요? 그죠? 이것과 연결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use 있나요?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의 사용이 현재 리미티드 돼 있어. 문제가 좀 있어. geothermal 에너지도 있고 use도 있죠. 선택. 됐어요? 자, 그 다음에 B번 가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Geothermal energy is used to produce heat for 20,000 French apartments요. 자, 얘는 어때요? geothermal도 있고 use도 있는데 숫자도 있어. 또 누구도 있어? 대문자도 있어. 얘는 마이너야. 지문에 나와봤자 마이너예요. 이해가셨어요? 지워. 자, 그 다음에 10번 갑시다. 시작. Water that flows through geothermal heat reservoirs can be used to heat a variety of buildings. 뭐래요? geothermal 에너지가 뭐 하는 데 쓰인대요? 건물을 데우는데, 히트하는 데 사용됩니다. geothermal 에너지의 사용 나왔나요? 선택. D번 가봅시다. 시작. In order to get geothermal energy from deeply buried steam reservoirs, artificial water must be pumped downward. 뭐래요? 얻기 위해서는 인공적인 물이 밑으로 펌프돼야 됩니다. 들어가줘야 돼요. 자, 우리가 에너지 지금 쓰는 얘기 나왔어요? 안 나왔지? 지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같이 갑시다. 시작. Electricity can be generated by high temperature geothermal reservoirs composed of dry rock, hot water, or steam. 뭐예요? 전기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나 전기를 왜 만들지? 쓰려고. 전기를 쓰려고. 그죠? 여기는 지금 generate라는 단어만 들어가고 use는 안 들어갔는데 사실 전기 만들어지는 거는 뭐랑 상관 있는 거냐면 에너지 사용하려고 들어가는 거거든. 그죠? 선택. 그 다음에 F번 가봅시다. 만약에 F번을 2번을 잘 몰랐어요. 왜냐면 use가 안 들어가서. 그러면 F로 넘어가세요. 여기서 2를 그냥 계속 가만히 놓고 밑으로 내려가세요. 밑으로 가봅시다. 시작. Earthquakes and mountains are both created by the energy emanating from Earth. 뭐래요? 지진하고 산이 땅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게 geothermal 에너지하고 우리의 사용에 대한 얘기인가요?
아니지. 이건 뭐예요? 그냥 지질 현상에 대한 얘기야. 지워요. 그럼 오답 3개 나왔죠? 그러면 이는 정답. 이렇게 되는 거야. 서머리는 오답의 포인트가 있어요. 오답. 아까 안 나온 얘기라고 하고 그냥 넘어갔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그 안 나온 얘기가 뭐냐면 제목하고 서론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우리는 서론에서 사람들이 쓰는 지오더멀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earthquake and mountains. 사람이 쓰는 지오더멀 에너지하고 상관 있는 애인가요? 없죠. 이게 off-topic이라는 오답 유형이에요. 그래서 not presented in the passage는 지문에 나온 적이 없었던 topic과 상관없는 얘기. 요런 게 하나씩 들어있어요.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off-topic이라는 게 not mentioned. 그 다음에 마이너가 숫자, 대문자 요런 애들을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서머리와 같이 부정적으로 이런 건 답에 안 들어가요 라고 알려준 문제가 2가지가 있어요. 축약하고 서머리. 요 2문제는 지우는 게 사실은 편해요. 이해가셨죠? 근데 자 지금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2에서 살짝 헷갈렸죠? 그죠? 그러면 이제 지문을 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제가 사실 이렇게 스킬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저랑 수업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토플은 여러분들 영어 공부의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어 공부의 사실은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점수를 얻어 드리려고 하는 이유도 뭐냐면 이 문을 열고 들어가야 그 다음에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더 많이 하시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방법을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풀면 되냐 하면 지금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어디 읽는다 그랬어요? 서론은 끝을 보고 서론은 끝을 보고 본론은 어디를 읽습니다? 앞을 읽는다 그랬었죠? 그래서 단락의 앞부분들을 잠깐 볼게요. 자, 지금 지문이 6단락으로 돼 있으니까 지금 한 2단락 정도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2번째 단락 가서 첫 줄만 한번 가봅시다. 시작. Geothermal energy that has temperature range of 80 to 180 degrees Celsius is mostly used for heating purposes. 어떤 단어가 보여요? heating. 그죠? 이게 아까 우리가 보고 있었던 heat하는 기능, to heat buildings라고 들어갔었던 포인트예요. 됐죠? 자, 3번째 단락 가볼게요. 가봅시다. 시작. Geothermal reservoirs with temperature higher than 180 degrees Celsius can be used to produce electricity. 뭐가 뭐예요? electricity. 2번째 목적은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었구나.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째 단락 가봅시다. 4번째 단락 시작. Cleaning geothermal energy from hot, dry rocks is significantly more difficult. difficult가 뭐예요? 어려워요.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문제점이에요. 그죠? 문제점이니까 problem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죠? 문제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5번째 단락 가볼까요? 시작. Just as with many other sources of energy, geothermal energy does have some negative environmental repercussions. 뭘 가지고 있어요? 부정적인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4단락하고 5단락에서는 지오더멀 에너지를 꺼내오는 것에 대한 문제점,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6단락 가서 보니까 The role that geothermal energy will play in the planet's energy prospects is hard to predict.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어떻게든 쓰긴 쓸 거야. 지금 계속 부정적인 정보가 나오고 있었죠. 이 부정적인 정보가 나오고 있었던 게 여러분들이 아까 A번에서 봤었던 것들. 위험들이 있어요. 환경적 위험이 있어요. 이런 게 아까 지문에서 이렇게 보면서 나올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2가지를 같이 쓰세요. 본인이 단락의 초반을 읽으면서 이 글의 흐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연구하시고, 만약에 내가 그렇게 연구해가지고 풀었는데 지금 3번째 지문이야. 3번째 지문인데 1분 남았어. 서머를 찍기는 싫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가요? 제목하고 서머리의 서론에 있었던 큰 단어들을 이용해서라도 답을 맞추자. 그래서 점수를 27점 이상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약속? 약속. 27점 이상 받으시고, 그리고 받으시고, 그리고 꿈을 이루러 이제 가야죠. 그래서
IC 27점 이상. 어디서? 네, 토플 단계에서. 언제? 2월에. 누구랑? 우리랑. 네, 이렇게 해서 점수를 올리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